자,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도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선인 이양수 의원이 선대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고요. 또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은요,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민 전 비대위원도 경선 캠프 때부터 계속 같이 호흡을 해왔던 인물인데 지금까지의 선대위 인선, 글쎄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 사냥꾼들 빨리 치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양쪽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지금까지 인선으로 보면 일단 경선 캠프에 있던 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추후에 어떻게 인선이 되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첫 인선 발표를 조금 신선한 분으로, 그러니까 참신한 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양수 의원은 안 찾으십니까? 그건 아니고 경선 캠프에 있던 분들이 네. 다시 전면에 나서면 이게 경선 캠프가 그대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네.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로운 인물로 좀 전면에 내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발표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선 캠프에 있던 분들은 계속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나중에 제가 볼 땐 전면에 내세우고 안 내세우고보다 얼마나 가깝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발표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누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의견 조율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죠. 좋은 사람은 뭐 양쪽에서 다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이 선대위에 합류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니까요. 지금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자,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윤 후보가 최근 회동을 갖고 선대위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윤 전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을 들린 얘기는 뭐 쪽지를 명단을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근데 지금 그 내부적으로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전해 들은 그래요?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지금 부풀린 거군요.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윤희숙 전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단은 호감도가 높고 다만 저분들이 할 것이냐. 네. 이제 이게 문제라는 입장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은 얼마 전에 어쨌건 뭐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갔는데 다시 소위 이 선거에 합류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본인의 고민이 좀 있다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윤희숙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그리고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좀 우군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도 우리 사람을 넣어야지 그 사람들 안 되라는 그런 비토 분위기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다만 영입이 가능한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이 논란으로 호련히 사라졌는데 언제쯤 컴백할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등장을 하게 됐군요.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요. 선대위 구성이 윤 후보의 첫 정치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최초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정치력의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이걸 무사히 해내면은 한 정치인으로서 드디어 정식으로 데뷔를 하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정권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고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만큼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패하게 되면 경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실패하면 절반으로 가라앉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선대위 구성 잘못하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지지율 반토막 날 거라고 해요. 이거 진짜 이거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뭐 반토막 날 거라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정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들려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선대위 구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 역할을 어떤 거 하는 건 중요하지만 네. 누가 몇 명이 들어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대위 인선에서 발표하는 그 순간 국민들은 이런 인물이 들어왔네, 이런 인물이 있네,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친했던 분들, 가까이 했던 분들은 역할을 계속 하시겠지만 네. 선대위에 가장 전면에 내세울 분들은 좀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그런 제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에서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셋의 의견이 다 지금 막 엇갈리고 좀 잡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백성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이제 곧 인선 명단이 발표될 테니까요. 자, 어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확정 뒤에 처음으로 만난 행사 소식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전해드렸었죠. 그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요, 두 후보를 겨냥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 후보의 대선 행보 모습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같이 묶어봤습니다. 여기 우리 이재명, 윤석열 후보님들 같이 계시지만은 양당 체제에 기반한 대통령제, 다 슈퍼맨이 돼서 내가 다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과 같은 우리의 정치 구조에서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권력 지키는 것밖에 못한다. 원영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데리고 가면 저한테 우리 심상정 국장은 슈퍼우먼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유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쭐한 적이 있어요. 이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독박식으로 합니다. 앞으로 저를 슈퍼우먼이라고 하지 마세요. 네, 유일한 여성 대선 후보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와 영상 잠시 보셨습니다. 준비된 시간 지금이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